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하루 지나면 6월이군요. 그런 가운데 어제 5월 30일부터 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홍준표만 모르는 홍준표의 진실인데요. 최근에도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와 김종인 이번에 비대위원장 측 간에 굉장히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이번 주에만 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끄집어 보죠.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일단 아주 직격탄이라기보다는 애둘러 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종인 대표가 보면은 이제 보수, 우파 이런 것을 다 지워야 된다 하고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하면 우리는 좌파 정당의 위성 정당이 될 뿐이다. 두 번째, 이번엔 또 황교안 전 대표까지를 갖다가 애둘러 묶어서 이제 김종인 대표와 함께 후려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공 없고 뿌리 없는 정치 기술로 일부 사람을 현혹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날선 어떤 각을 세우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도 아주 보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불가하다. 미래통합당으로는 복당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저희가 보면 최근에 보면은 21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분위기를 갖다가 보니까 이게 꼭 뭐 김종인 위원장 측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지금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모르는 진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기 뒤는 자기가 모른다고, 자기 자신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국민들로부터 또 당으로부터 상당히 큰 신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 뒤에서 벌어지는 뒷담화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우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보면 21대 국회의원 중에 미래통합당하고 이제 미래한국당 합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통합당이 40명, 저쪽 한국당 쪽에 18명이 초선이 있습니다. 그럼 58명이 초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7명 중에 103명이군요. 103명 중에 58명이 초선입니다. 초선들은 무슨 얘기하냐니까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어떻게 하든지 막겠다라고 연판장을 돌리겠다는 분위기까지 지금 캐치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보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 출범할 그 무렵에 4인 무소속 복당 문제가 나왔을 때 초선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안 된다. 우리 정마음은 이 초선들, 당시엔 40명입니다. 40명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그 당 지도부에다가 우리의 의사를 갖다가 강력하게 제기하겠다. 즉 초선들은 홍준표 의원의 입당 내지 복당을 막겠다면서 연판장이라도 돌릴 기세입니다. 두 번째, 중진들, 그 3선, 4선, 5선, 이제 이 중진들, 그 중에 이제 재선이 20명 별도 있습니다만, 이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지난 2017년 5월에 있었던 5구 대선에 홍준표 원체 대안이 없으니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확정 판결을 났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하게 되는데 그걸 못 막은 게 후회된다. 차라리 불임정당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선출했고 우리 당에서 선출했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드디어는 탄핵되어서 대통령직을 잃게 돼서 만든 이 선거라면은 우리가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 하고 차라리 공천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4파전으로 만약에 전개되었다면은 차라리 안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들 3, 4선들 중심으로 중진들 입에서
2017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막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최근의 얘기입니다. 이제 홍준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홍준표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니까 버스킹을 할 겁니다. 지금 실제 보면 미래통합당 이 범우파 진영에서 내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사실상 3명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자신이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도 출마하겠다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원래 이번 총선에 출마할 때부터 나는 총선이 목표가 아니라 2022년 대선을 가기 위한, 대선의 마지막 승부를 걸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로서 이번에 총선 출마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3명이 지금 출마를 갖다가 상태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좀 몸이 가볍죠. 그래서 이게 버스킹이라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을 돌면서 일문일답, 즉문즉답 하면서 뭔가 민생 탐방도 하고 또 자기의 이미지도 구축하려는 그 버스킹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킹을 갖다가 이제 기획하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힘없는 초선들 지역에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홍준표 의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걸 측근들이 하겠죠. 그쪽에 당선인들, 그다음 주로 이제 보면 당시 어제 그제까지는 당선인신 분이었어요. 당선인들의 쪽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홍 대표가 그쪽 가서 버스킹을 하려 하는데 좀 힘을 보태달라라는 유언무언의 윽박지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선들이 바로 그런 어떤 행태들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질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선인 신분의 무소속 당선인 신분의 홍준표 당선인이 어쩐 그 당선인 측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힘없는 초선들, 어차피 3선 4선 된 사람들이야 전화와도 퉁치고 말죠. 중진들이 그런데 신경이나 씁니까? 근데 주로 초선 갓 이번에 빠져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윽박지르다 보니까 이거 줄 세우게 하려는 거 아니야? 바깥에서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당에 들어오면 또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키겠어 하는 이야말로 시겁을 하고 질겁을 하게 된 겁니다. 질색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과연 저는 홍준표 의원이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일들, 그러니까 초선들은 자신의 뒤에서 입당을 막으려 하고, 중진들은 지난 2017년에 괜히 홍준표 끝까지 못 나오게 막았어야 되는데 괜히 해서 당 이미지만 구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최근에 버스킹 하려는 그 진행 과정에서 주로 초선들이 아주 시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참 그런 가운데 어제 그저께 이제 보면 드디어 이제 육선 의원을 끝으로 이제 정치를 떠난 김무성 의원이 주간조선 여러 신문 방송과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중에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보면 주목을 끌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무성 의원이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이네요. 김무성 대표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제 또 주목받는 게 김무성 대표가 6명에 대한,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미래통합당 2022년 잠룡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후보에 나올 수 있는 그 잠룡들에 대해서 인물 품평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러나 친박에 둘러싸여서 말아먹었다 하는 그런 취지고,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참 뭔가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계속 뭔가 이슈를 바꿔가면서 그 도전 정신이 좋다 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유승민, 오세훈, 홍정욱, 김세연 이 네 사람에 대한 품평을 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 네 사람에 대한 품평을 갖다가 더하면은 딱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 또 자유우파, 보수우파에 어떻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갖는 인상이 바로 유승민, 오세훈, 홍정욱, 김세연 이 네 사람에 대한 품평을 합쳐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는 혼자만 논다. 오세훈에 대해서는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이게 김무성 씨 얘기입니다. 홍정욱 전 의원, 남궁원 씨 아들이죠. 홍정욱에 대해서는 이미지만 가지고 되나? 그 다음에 김세연, 이번에 이제 보면 불출마하고 선관위원으로서 사실상 이번 21대 총선을 공천을 갖다 쥐락펴락했던 김세연 의원에 대해서는 뭐 보면 당시 자유한국당이 좀비 정당이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너무 과격하잖아. 그러니까 이 네 사람에 대한 품평을 갖다 보면 홍준표 지금 의원은 혼자만 놀고 주위에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홍카콜라 같은 이미지만 갖고 돼요?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중진은 중진대로 홍준표 의원은 다시 한번 경력을 갖다 뒤져봤더니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 5선 국회의원을 다음에 경남지사를 2번 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대표를 2번이나 지냈어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당대표를 지나다 중간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2017년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미국 잠깐 한 달 정도 갔다 와서 바로 그에 있었던 7월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출마해서 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지방선거 아주 올 참패하고 나서야 다시 당대표에서 물러났는데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고 또 보면 2018년 18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분인데 왜 이렇게 중진 또 초선할 거 없이 미움을 받을까 봤더니 전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은 자기 스스로 독거다이 특공자라고 그러죠. 독거다이 독불장군입니다. 독불장군. 그러니까 보면은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좌고 우면 하지 않는 그런 기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독불장군을 계속 고집하는 순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계파 계보가 없음을 갖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준표 대표, 홍준표 의원은 안하무인, 방향무인입니다. 마치 옆에 방향무인, 아무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안하무인, 모든 사람을 깔보고 낮추어보는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일 리가 있나요? 정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세 번째는 지금 홍준표 의원의 머리를 꽉 자리 잡은 변방의식입니다. 본인은 변방의식, 일찍 컴플렉스를 할 수 있죠. 예전에 본인이 당대표 되었을 때 얘기했죠. 일당 800원 받던 현대, 조선선거, 현대중공업인가, 그 경비원의 아들이자 사채업자에게 머리를 갖다가 끄집어 당겨서 끌려다니던 그 엄마의 아들인 이제 홍준표가 드디어 2011년이니까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고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 박근혜, 친박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밀어서 그 당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나는 너무 가난한, 처절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그 열심히 공부해서 영남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 가고 그 다음에 드디어는 은행원 생활도 잠깐 하다가 드디어는 사법고시 붙어서 모래시계 검사되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이 컴플렉스가 사람 앞으로 추동하는 힘도 생기지만 이것을 갖다가 성숙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발톱을 드러냈을 때는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이 변방의식이 결국 홍준표 의원의 발목을 잡는데, 예전에 김영춘 의원이 유시민 의원한테 이런 얘기했었죠. 참 우리 유 선배는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물론 그건 알릴레오 하기 전입니다. 요즘 알릴레오 하고는 사람이 뭐 옳은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그래요. 그 양반 말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 양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또 그 양반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 일종의 막말 프레임을 갖다가 좌파가 씌우는 부분에서 지금 그 아주 주홍 글씨 같은 낙인이 찍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잠깐만 거기서 이게 낙인이다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유권자 국민을 갖다가 의식하면서 좀 점잖게 바꾸는 것이 길 아닐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좀 따뜻하게 후배들 이제 홍준표 의원도 54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67입니다.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 69에 출마하게 됩니다. 70이면은 60이면 2순위고 70이면은 옛말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디 구애받음이 없다. 즉 다른 사람을 갖다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니 지금 보면 여전히 주변 사람들로 불편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고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기계 팔았던 그 검사 시절의 기백은 이제는 조금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고 한번 진짜 이번에야말로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권해드립니다.